탐진쌤의 수학의 나침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1차 함수 중에서 함수의 뜻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함수의 뜻에 대하여 공부하기 전에 먼저 변수에 대하여 살펴봅시다. 함수에는 x와 y라는 두 개의 변수가 나오는데 x는 독립변수, y는 종속변수라고 합니다. 독립변수란 변수 중에서 주체적, 능동적으로 변하고 먼저 변하는 수라고 할 수 있고, 종속변수는 수동적, 순차적으로 변하고 나중에 변하는 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1차 방정식에서는 변수가 x 한 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연립 방정식에서는 변수가 두 가지가 나오긴 하는데, 연립 방정식에 나오는 변수 x, y는 가지수만 두 가지로 늘어났을 뿐이고 그 성질은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함수에서 나오는 x와 y는 하나는 독립변수, 하나는 종속변수가 되어서 성질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중학교 교재에서는 나오지 않는데, 함수에서 x와 y의 성격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독립변수, 종속변수라는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소개를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개에 200원 하는 지우개를 산다고 합시다. 우리가 사려고 하는 지우개의 개수는 x가 되고,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지우개 가격을 y원이라고 합시다. 우리가 지우개를 한 개 살 수도 있고 두 개, 세 개, 네 개 여러 가지로 선택해서 살 수 있죠. 그래서 x는 변할 수 있는 수, 변수입니다. 그리고 y도 우리가 몇 개의 지우개를 사느냐에 따라서 지불해야 되는 액수가 자꾸 변하겠죠. 그래서 역시 y도 변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우개를 살 때 먼저 우리가 사야 되는 개수를 결정하면 그것에 따라서 지불해야 되는 가격 y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x를 독립변수, y를 종속변수라고 하는 겁니다. 만일에 x와 y를 뒤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즉 y가 독립변수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우개를 사러 문방구에 갔는데 지우개 한 개의 가격이 200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인 아저씨가 400원을 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럼 제가 두 개 가져갈게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아저씨가 아니야, 400원보다는 600원을 내는 게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제가 3개 가져갈게요. 이렇게 말하고서 지우개를 사서 나오는 학생은 없겠죠. 지우개 살 때는 일단 몇 개를 살 것인지 우리가 결정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y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함수에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정확하게 구별하고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 여기 상수라고 적어놨는데, 상수는 변수와 달리 변하지 않는 수입니다. 우리가 이 표에서 사고자 하는 지우개 개수 x와 지불해야 되는 금액 y를 적어놨는데, x와 y가 변해도 변화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우개 한 개의 가격입니다. 우리가 두 개를 사든 세 개를 사든 네 개를 사든 지우개 가격, 한 개의 가격은 200원으로 딱 고정되어 있죠. 이와 같이 고정되어 있는 값을 상수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함수의 용어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 영어로는 function이라 하고, 우리의 표현에 의하면 함수라고 하는데, 여기 함자는 상자 함자입니다. 상자를 의미하는 글자입니다. 자, 이 함수라는 용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마법
마술사의 상자를 생각해 봅시다. 이 마술사가 상자를 열어서 그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손수건을 넣고 상자를 닫습니다. 그 다음에 주문을 외운 다음에 상자를 열었더니 그 안에서 비둘기가 나오는 걸 마술에서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자, 분명히 손수건이 들어갔는데 안에서 비둘기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마술사의 상자는 어떤 물건이 들어가면 다른 물건으로 바뀌어서 나오는 상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함수 상자가 있는데 여기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면 그 숫자가 다른 숫자로 바뀌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x가 들어가서 나오는 숫자는 y가 된다. 이걸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예에서처럼 2가 들어가면, 즉 우리가 2개를 사기로 결정하면 나오는 수는 400.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금액이 되어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식으로 쓰면 F2는 400이다. 이렇게 씁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2가 F 상자를 통과하면 400이 되어서 나온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자, 여기 F는 펑션의 F를 따온 글자인데 이 펑션은 원래 기능이라는 뜻이 있지만 선생님이 생각할 때 여기에서는 어떤 조작을 가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F2는 400이다 이 말은 2를 조작을 가하면 400으로 변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식을 보면 fx는 y라 썼는데 x가 f 상자를 통과하면 y로 바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x를 조작을 가하면 y로 바뀐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함수라고 할 때 이 함자가 상자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런 말들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펑션을 중국 사람들이 발음이 비슷한 글자를 찾다 보니까 함자를 찾게 되었다. 그래서 이건 단순하게 펑션을 음차에서 만들어낸 용어이기 때문에 이 상자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다 이런 말을 하는데 선생님이 생각할 때 함수와 같이 이 중요한 개념은 함부로 정할 수 없는 거고 또 당대 최고의 학자가 아마 이름을 지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단순히 발음이 비슷하다고 아무 글자나 갖다 썼을 리는 없겠고 어떤 발음도 비슷하고 어떤 함수의 개념과 부합하는 용어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기 때문에 함수를 설명할 때 이런 함수 상자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함수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집합 x가 있고 집합 y가 있는데 집합 x의 구성원 a, b, c, d, e를 집합 x의 원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집합 y의 구성원 l, m, n, o, p를 집합 y의 원소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집합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학생이 거의 대부분일 텐데 예전에는 중학교 때 집합을 배웠다는 거 다 아시죠?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언제 집합 개념이 나오냐면 고등학교 1학년 2학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집합 개념은 함수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인데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되기 전에 1차 함수, 2차 함수까지 다 배웁니다. 근데 그 함수를 다 배우는 동안 집합 개념을 전혀 모르면 상당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함수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라도 집합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수학의 나침반에는 집합이 소개되어 있는데 집합에 대해서 최소 한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x의 원소 a, b, c, d, e를 중학생들이라고 합시다.
그다음에 Y의 원소 LMNOP는 중학생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입니다. 자, 중학생과 아이돌 그룹 간에 팬 미팅이 있었는데, 자, 사회자가 중학생들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 한 팀을 골라보세요.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A라는 학생은 L이라는 그룹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L이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B는 저는 M이 가장 좋습니다 하고 선택을 했습니다. C의 차례가 됐는데 C는 갑자기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저도 M을 선택하려고 했는데 B가 M을 선택하는 바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자가 분명히 가장 좋아하는 팀, 한 팀을 고르라고 한 거기 때문에 C가 M을 가장 좋아한다면 M을 선택해도 되고 B가 이미 선택한 것은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C는 역시 M을 선택했습니다. 자, D 차례가 됐는데 D가 그럽니다. 저는 제일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이 Q라고 하는 그룹인데 이 자리에 없기 때문에 저는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자가 안 됩니다. 이것은 규칙 위반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5개 팀 중에 한 팀을 반드시 골라야 됩니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D는 어쩔 수 없이 Q 다음에는 N이 좋다고 생각해서 N을 선택했습니다. 자, 이 차례가 되었는데 E는 저는 이 그룹들을 다 좋아하는데 저는 5명 다 선택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사회자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규칙 위반이고 반드시 한 개의 팀, 제일 좋아하는 한 개의 팀을 고르라 했기 때문에 한 개의 팀만 골라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E는 O를 선택했습니다. 그랬더니 P가 아주 불쾌했습니다. 아니, 여기 학생들이 5명이나 있는데 자신의 팀을 아무도 고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사회자에게 항의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우리는 아무도 고르지 않은 겁니다. 이건 규칙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자가 말하길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건 너희들이 이기가 없어서 그런 거지 이 규칙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여기서 우리의 규칙은 각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팀을 한 개 팀만 골라야 되는 거고 2개 이상 골라도 안 되고 안 골라도 안 되고 그런데 그 화살표가 어떤 팀에 몰려도 상관은 없는 거다. 이런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규칙을 준수하고 있는 이 X와 Y의 대응 관계 이걸 바로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규칙을 어긴 경우에는 함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규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 다양한 모습의 함수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C가 M을 선택했지만 C가 M을 선택하지 않고 C가 P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 있는 A, B, C, D 모든 학생들이 전부 L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규칙 위반은 아니죠. 전부 다 이런 규칙을 준수하는 한도 내에서는 다 함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화살표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 함수가 정비례 관계가 되기도 하고 반비례 관계가 될 수도 있고 그냥 1차 함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A가 L로 화살표를 쐈는데 이것을 L은 A에 대응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L은 A의 함수값이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그리고 그림으로 표현하면 여기 F라고 하는 상자에 A가 들어가면 L이 되어서 나온다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으로 표현하면 FA는 L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데
A가 F 상자에 들어가면 L이 되어서 나온다 이런 뜻이고, 또는 A를 조작을 가하면 L로 바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의역, 공역, 치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집합 X를 정의역이라고 합니다. 정의역은 정의구역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 용어가 좀 생소할 때인데 무슨 뜻이냐면 X가 A일 때 함수가 정의되어 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X 집합에 F는 없죠. 이럴 때는 X는 F일 때 이 함수는 정의되어 있지 않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A, B, C, D, E는 함수가 정의되어 있는 영역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X집합을 함수가 정의되어 있는 구역이다. 그래서 정의역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 L이 A의 함수 값이라고 했는데 함수 값을 한자로 치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밑에다가 한자를 써놨는데 고들직자 옆에 사람이 붙어있으면 값치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 벤 다이어그램에서 L, M, N, O가 함수값이죠. 이 함수값들이 존재하는 영역, 이것을 치역이라고 합니다. 자, 아까 그 말한 대로 L, M, N, O는 아이돌 그룹이라고 했는데 이 그룹, 네 그룹은 제일 좋아하는 학생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 그룹끼리 아주 기분이 좋아서 우리끼리 기념으로 모임을 만들자. 그러면 이것을 치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함수값이 되는 것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치역은 함수값이 존재하는 영역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P는 함수값에는 안 들어가지만 Y집합의 원소이죠. 그럼 Y집합 전체를 공역이라고 합니다. 공역은 공통된 영역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데 이 용어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배울 수 있는 사항은 없기 때문에 이 공역은 그냥 Y집합 전체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아는 걸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P는 화살표가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함수값이 될 수 없고 치역에 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치역의 범위는 공역의 범위보다 작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C가 M의 화살표를 쏘지 않고 P의 화살표를 쏘았다면 P도 치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공역과 치역의 범위가 같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치역은 공역보다 범위가 작을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함수의 정의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학생 중에는 함수의 정의를 별로 알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학생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함수는 아주 방대한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1학년 때 정비례 반비례를 배우고 2학년 때 1차 함수, 3학년 때 2차 함수,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뭐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그 다음에 미분, 적분까지도 전부 다 함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엄청나게 방대한 함수를 공부하는데 함수의 정의도 모르고 있는데 함수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함수 개념을 모르면 많은 문제를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함수의 개념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그런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 아니라 앞으로 함수를 공부할 때 반드시 기초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차 함수를 다 배우고 났는데도 함수가 뭔지 물어봤을 때 대답을 못하는 그런 학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정비례, 반비례 관계의 1차 함수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바라겠습니다.